여러분 안녕. 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형의 집이에요. 인형의 집. 친구들 모모는 다 읽었나요? 끝까지 다 읽었나요, 친구들? 네, 그랬길 바라면서 두 번째 책으로는 선생님이 인형의 집을 선택했어요. 여자친구들이든 아니면 누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아봤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큰 인형의 집,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른 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책을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인형의 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인형의 집은 원래 그 똑같은 제목으로 두 권이 있어요. 이 책은 루머 고든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다른 책으로 고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책은. 네. 그래서 인형의 집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형집에 사는 인형들 이야기다. 주인공은 자그마한 네덜란드 인형 토티 플랜테저넷이다. 요즘은 네덜란드 인형이 드물지만 예전에 토티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네덜란드 인형이 흔해서 장난감 가게마다 진열되어 있었다. 큰 인형은 1페니, 중간 것은 반페니, 도티처럼 아주 작은 인형은 1파딩이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돈의 화폐 단위는 영국 화폐 단위예요. 지금 토티는 에밀리와 샬럿이라는 두 여자아이의 방에 살고 있다. 굳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건 토티가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토티는 에밀리와 샬럿의 증조할머니와 그 어머니인 로라가 어릴 때도 함께 있었다. 1파딩짜리 작은 인형이 이렇게 오래 가다니 참 신기하다. 그것은 토티가 나무 인형인데다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덕분이다. 토티는 이따금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봄과 여름이면 나무 속을 흐르며 싹을 틔우고 잎을 피워내던 수액과 한겨울 거센 눈보라와 바람에도 꿋꿋이 서있던 나무의 힘을 떠올리곤 했다. 내 안에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 나무가 있어. 작지만 나도 그 나무야. 토티는 곧잘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듯 토티는 나무 인형이었다. 팔다리와 몸통은 솜씨 좋게 관절로 이어져 있고 팔꿈치와 무릎도 관절이라 굽혔다 펼 수 있었으며 양쪽 어깨는 폭이 2cm 조금 넘는 튼튼한 나무판으로 이어져 있었다. 네, 선생님 이런 거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집에 그 관절 인형 같은 거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동그란 머리에는 반질반질한 물감으로 머리카락이 그려져 있었다. 뺨은 발그레하게 빛나고 눈은 선명한 푸른색 물감으로 짙게 칠해져 있어서 매우 단호해 보였다. 에밀리와 샬럿은 토티에게 아버지 어머니도 마련해 주었다. 바로 플랜테저넷 부부인데 어머니 인형의 이름은 버디였다. 물론 토티는 플랜테저넷 부부는 진짜 부모가 아니며 자기는 부모가 없고 부모가 있다면 그건 자기 몸을 만든 나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남동생 애플이 벨벳의 하나인 플러시천 인형이고 걔 단어의 등뼈가 짜집기 바늘인 것도 알고 있었다. 누구나 소꿉놀이를 해보아서 알겠지만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정말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족이 된 느낌이 든다. 토티와 플랜테저넷 부인인 버디, 꼬마 남동생 애플과 걔 단어도 그렇게 오순도순 화목하게 지냈다. 네, 에밀리와 샬럿이라는 아이들이 지금 인형의 집 그리고 인형의 가족을 만들어줬죠. 에밀리와 샬럿이 착한 아이들인 덕분에 인형들은 행복했다. 사실 인형들에겐 착한 아이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인형들은 늘 불안하고 가끔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인형들은 선택될 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해주어야지 스스로 할 수도 없다. 어떤 아이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인형한테 못되게 굴기 일수다. 그러면 인형은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다 버려진다. 나쁜 일을 당해도 인형은 말 한마디 못하고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버려지고 만다. 인형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 왜일까요? 왜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플랜테전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플랜테전의 씨가 되기 전 이야기 말이다. 플랜테전의 씨는 오랫동안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다가 버려졌다. 플랜테전의 씨는 토티보다 훨씬 크지만 섬세한 인형으로 얼굴은 도자기였고 갈색 유리 눈과 진짜 갈색 머리카락을 지녔다. 플랜테전의 씨는 원래 사내아이 인형이었다. 예전에는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사는 사람처럼 체크무늬 주름치마를 입고 손에는 백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워낙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탓에 백파이프를 떼어낼 때 몹시 아팠다고 한다. 처음으로 어떤 아이들한테 팔려갔을 때에는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에밀리와 샬럿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다. 이 아이들은 플랜테전의 씨의 손바닥 칠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백파이프를 뜯어내고 옷을 찢고 또 강아지가 발을 물어뜯어 내버려 두었다. 한 사내 아이는 코 밑에다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콧수염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고는 플랜테전의 씨를 춥고 어두컴컴한 장난감 벽장에 몇 달이나 처박아 놓았다.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이 놀러 오니까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플랜테전의 씨는 몇 년이 가도록 벽장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을 것이다. 마침 에밀리가 놀러 왔다가 탁자 밑에 굴러다니던 인형을 밟을 뻔했다. 어머 미안! 에밀리가 큰 소리로 사과했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인형을 집어들고 말했다. 귀엽다. 이름이 뭐야? 누구 거야? 주인이 없는 것 같았다. 인형 눈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아이들이 가져도 된다고 하자 에밀리는 인형을 손수건에 곱게 싸서 집에 가져왔다. 에밀리와 샬럿은 그 인형이 남자 어른이 될 만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아이는 스펀지로 먼지를 닦아내고 뜨거운 물에 불려서 접착제를 떼어낸 다음 몸을 잘 말려주었다. 콧수염은 지우지 못했지만 너덜거리는 발에 양말을 짜서 신겨주고 벗겨진 손바닥에 회칠도 해주었다. 그러고 나자 아이들 어머니가 체크무늬 플란넬 양복과 파란 셔츠, 빨간 비단,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주었다. 에밀리는 인형이 신문을 읽을 수 있게끔 신문지를 조그맣게 오려주었다. 에밀리가 말했다. 콧수염이 있으니까 멋지다. 그러자 샬럿이 말했다. 콧수염이 있으니까 진짜 플랜테전의 씨 같아. 인형은 자기가 플랜테전의 씨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또다시 상처받고 괴롭힘 당할까봐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솔직히 토티가 부모 같고 플랜테전의 씨가 아이 같았다. 하기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버지가 있긴 하다. 네. 우리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랜테전의 부인, 그러니까 버디는 머리가 조금 이상했다. 머릿속에서 뭔가 달그닥거렸다. 샬럿은 그것이 구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쁜 구슬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경쾌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버디는 화사하고 가벼운 싸구려 셀룰로이드 인형이지만 모양새도 좋고 이음매도 깔끔하고 색칠도 잘 되어 있었다. 샬럿은 파티에서 폭죽 장난감에 달린 버디를 처음 보았다. 원래 버디는 파란색과 초록색 깃털에 감싸인 채 반짝이는 은실에 묶여서 폭죽 장난감이랑 같이 있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버디를 폭죽 장난감에 달린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했다. 샬럿은 폭죽 장난감을 챙겨 놓았다가 나중에 버디만 떼어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깃털을 다 떼어버리고 옷을 입혀주었다. 버디도 몸에 깃털이 접착제로 붙여져 있었다. 하지만 플랜테전의 씨와 달리 깃털을 떼어낼 때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접착제가 쉽게 떨어져 나갔고 따뜻한 셀룰로이드 냄새가 버디의 몸에서 풍기면서
색깔이 더 짙은 분홍빛으로 변한 게 고작이었다. 에밀리가 말했다. 이 인형은 조그맣지만 용감한 데가 있어. 난 웬만해선 셀룰로이드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셀룰로이드라는 거는 그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네. 샬롯도 맞장구 쳤다. 나도 안 좋아했어. 하지만 이 인형은 마음에 들어. 에밀리는 버디에게 치맛단에 지그재그 장식 끈이 달린 빨간 치마와 빨간 물방울 무늬가 있는 파란 블라우스를 만들어 주었다. 바늘구멍처럼 작은 무늬였지만 버디의 눈에는 단추만해 보였다. 에밀리가 말했다. 버디는 색깔이 밝고 큼직한 물방울 무늬를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버디의 복슬복슬한 노란 무명실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 올려 주었다. 하지만 에밀리가 다시 생각해 보더니 머리를 풀어 헤쳐 놓았다. 샬럿이 말했다. 버디도 이렇게 풀어 헤쳐 주었으면 하는 것 같아. 이 머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플랜테 저넷이 옆에 버디를 세워 놓으니까 잘 어울렸다. 두 인형은 토티하고도 잘 어울렸다. 토티는 빨간 데이지 꽃이 수놓인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플랜테 저넷씨 부부는 토티를 보고 귀여운 여자아이 인형의 본보기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토티가 얼마나 훌륭한 인형인지 알게 된다. 에밀리가 말했다. 플랜테 저넷씨한테 지팡이를 만들어줘야지. 버디한테는 작은 깃털이 달린 모자를 만들어주고. 플랜테 저넷씨가 아직도 어두컴컴한 장난감 벽장의 분위기를 풍기듯이 버디에게도 폭죽 장난감과 깃털 같은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에밀리가 말했다. 그래도 토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어. 샬롯도 맞장구 쳤다. 응, 아주 오래전부터.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197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는 1부, 2부, 3부가 나눠져 있진 않은데 오늘부터 10분씩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만큼 같이 읽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10분 같이 읽어요. 안녕.